우리 수험생들이 수능 끝나고 뭐 좀 하루하루 잘 보내는 방법이 있다면 어떤 게 있는지 그 얘기부터 좀 해주시죠. 네, 일단 입시 자체가 스트레스의 연속이었을 거예요. 그래서 네네. 고민하기보다는 먼저 마음을 이렇게 좀 추스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결정을 앞두고 후회 없는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진짜 감정 관리가 중요한데요. 네. 왜냐하면 수능을 보고 나서 사실 만점 빼고는 많은 사람들이 사실 실망하고 자책하고 있을 거라는 거죠.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마음을 편하고 담담히 받아들이는 거. 그리고 특히 이럴 때 부모님의 반응도 너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네. 요즘은 부모님이 학생보다 더 실망하거나 불안해하는 경우가 진짜 많아요. 근데 진짜 그러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어린 나이이기 때문에 부모님의 반응에 오히려 더 큰 상처를 받는 경우도 많아요. 네. 어머니 생각하면 이제 아이 낳을 때 남편이 어떻게 반응했는지 초 단위로 기억이 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것처럼 우리 아이들도 이렇게 이날만을 바라보고 달려왔잖아요. 네. 그래서 오랜 기억이 나왔기 때문에 더욱더 편안한 분위기를 이렇게 내주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그리고 어차피 주사위는 던져졌으니 우리 좀 결과도 받아들였으면 좋겠다라는 것도 심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게 이제 부모님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뭐 부모 입장에서는 뭐 응원도 해주고 싶고 힘이 되고 싶기도 한데 말 이렇게 잘못 던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네. 그래서 부모님들은 이럴 때 어떤 말을 해주는 게 가장 좋은지도 일단 수능이 끝난 날 네. 보면 아이들도 떨리는데 부모님이 더 떨려요. 그리고 아이가 혹시 망치지 않을까 이러면서.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때 아이들을 볼 때 불안의 문장이면 아이들은 움츠러들고요. 신뢰의 문장이면 아이들은 다시 걷기 시작할 것 같아요. 네네. 심리학에서도 자기 효능감이라는 개념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는 할 수 있다는 내면의 개념인데 이거는 부모님의 말 한마디에서 형성이 돼요. 네. 특히나 심리학자 캐럴 드웩이 아이에게 칭찬을 할 때요. 너는 참 똑똑하구나 이것보다는 너는 끝까지 해냈구나라는 부모님의 칭찬을 더 좋대요. 왜냐하면 전제는 결과 중심이라며 후자는 과정 중심이기 때문에 아이들한테 몇 점 나왔니 너무 궁금하시죠. 그럴 때 잘 봤니? 이 얘기부터 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참고 좀 그동안 고생 많았어.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면 수능 끝나고 이제 아이들을 만나다 보면은 쉬고 싶다보다는 이런 말을 많이 해요. 내가 정말 괜찮은 사람인가라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하거든요. 네. 왜 그런지 봤더니 수능 막 긴장감 속에 달려왔는데 그 자리가 이제 갑자기 공허함으로 이렇게 차기 때문인 것 같더라고요. 신뢰의 문장을 많이 해라. 네. 참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를 들어서 문장 몇 개를 좀 알려주시죠. 그래야 네. 우리가 또 배워서 이렇게 하지 할 수 않겠습니까? 있죠. 네, 그래서 제가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좋은 말 3가지를 가져왔어요. 아, 좋습니다. 네, 첫 번째는 정말 고생 많았다. 이 긴 시간을 버텨줘서 고마워라는 말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 말은 단순한 위로는 아니고 아이들에게 회복 탄력성을 길러주는 문장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이제 한동안은 좀 쉬어가자. 그리고 내가 다시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갖자라고 말해줬으면 좋겠어요. 마지막으로 진짜 중요한 말인데요.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나는 내 편이야 라는 말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은 부모님이 이 시기에만 해줄 수 있는 네네. 최고의 말이에요. 왜냐하면 아이들의 마음에 평생 남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위기의 순간마다 아이들한테 속삭일 거예요. 아,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 사람이 있었지? 그러면서 수능은 네. 제가 볼 때 아이들의 인생 전체가 아니라 삶의 단면이잖아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부모님이 나를 끝까지 믿었다란 말을 꼭 기억해서 세상을 이기고 네네. 불안을 이겼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고생이 많았다. 이 시간을 버텨줘서 고마워. 요거는 보통 많이들 하실 것 같은데 네. 2번, 3번은 많이 안 하실 것 같아요. 이제 한동안 쉬자. 네. 내가 다시 웃을 수 있는 시간을 갖자. 네. 한동안 쉬자 이 말 쉽지 않을 것 같고 부모님들.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길을 가든 나는 내 편이야. 이것도 뭐 할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네. 요 말을 했는데 애들이 네. 아니 왜 갑자기 이러지? 라고 부정적인 반응이 나오는 거 아닙니까? 이 사람이 그래도 왜 이래?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언젠가는 그 긍정의 언어가 이 친구들한테 힘이 될 말이 저는 말의 힘을 믿거든요. 부모님도 변해야 됩니다. 우리가 애들이 맞아요. 아까 신뢰의 문장이라고 하셨는데 네.
이 부모님에 대한 신뢰관계가 더 쌓이고 네. 자기 편이 항상 있다는 걸 느낄 수 있게 요 세 가지 문장을 기억하셨다가 우리 자녀들에게 많이 꼭 수험생이 아니더라도 우리가 많이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제 수능이 끝나고 나면 뭐 수험생들 고민이 많아지죠. 네. 벌써부터 이제 나 좀 망친 것 같아, 못 본 것 같아 그러면 재수나 뭐 이른바 반수를 고민하는 학생들도 많을 것 같은데 그런 학생들이 지금 이 시기에 꼭 고려해야 될 게 있습니까? 네, 일단 수능이 끝나면 이성적으로 대학을 갈까? 네. 아니면 재수할까라는 고민이 항상 하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이 아니더라도 부모님들도 속이 타요. 우리 애 재수 시킬까? 네. 아닐까? 그래서 저는 요때 중요한 거는 재수를 한다? 아니다라기보다는 왜 하려는가가 중요한 것 같아요. 이 왜라는 이유가 명확하지 않으면 1년이 아니라 2년, 3년이 가도 방향은 바꾸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심리학적으로 재도전에 성공하려면요, 3가지 조건이 필요하다고 해요. 네. 첫 번째는 명확한 동기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못 가서 아쉬워서가 아니라 내가 꼭 이 방향으로 가야 하는 이유. 그리고 두 번째는요, 다른 입시 전략도 필요해요. 왜냐하면 같은 반복으로 하는 건 단순한 지연이지 성장이 아니거든요. 결과가 달라지려면 당연히 전략도 달라져야 된다고 생각해요. 마지막으로는요, 심리적 회복력이에요. 그러니까 재도전 공부는요, 또 마라톤의 시작이잖아요. 네네. 그래서 이 아이들이 다시 잘할 수 있도록 그 마음에 대한 그 회복력이 준비되었나? 그래서 멘탈 체력을 네네. 좀 길렀으면 좋겠습니다. 1번, 2번이 굉장히 중요하네요. 그러니까 명확하게 내가 왜 재수를 하느냐, 반수를 왜 하려 하느냐, 네. 여기에 대한 고민이 좀 필요할 것 같고, 그다음에 다시 한다라면 네. 내가 해온 방법이 정말 맞느냐에 대한 고민이 정말 중요하다라는 거. 맞아요. 왜냐하면 재수 삼수가 사실은 삶의 리셋 버튼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 리셋이 의미가 있으면 정말 다르게가 너무 중요해요. 네. 많은 재수생들이 1년을 더 공부하지만 제자리에 머무는 사람도 있고요. 또 누군가는 그 1년을 완전히 너무 잘 써서 새로운 삶을 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에요. 이 말씀이 마음에 와닿네요. 단순한 지연이라는 말, 만약에 내가 재수 반수가 이렇게 되면 안 네. 되니까 이 고민을 좀 하셔라라는 말씀이고, 우리가 수능에 이렇게 막 온 국민들이나 국가에서 신경을 쓰는 이유가 사실은 이걸 어떻게 넘느냐가 나의 향후의 진로에 큰 영향을 미친다라고 보기 때문이죠.